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고 세심한 전문가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 같이 방송한 지 이제 2주 차 됐죠? 네네네. 근데 벌써부터 인기가 엄청나세요. 노란톡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신데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단합도 네. 잘 되고. 아니 뭐 무엇보다 네. 저보다 뭐 앵커님께서 인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한번 않아요. 전문가님 때문에 등장하시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팬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이요? 네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저 미움 받아요. 네,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분이 한 번 네. 들어오셨는데 네. 주식을 처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린이가 들어오셨군요. 네, 처음 하시는데 환영합니다. 네. 네, 나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뻘 정도 되시는데 주식을 오늘 처음 사보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오셨는데 또 유료방으로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회원분들께서 아니 처음 주식을 하시는데 어떻게 바로 유료방을 들어가서 그거를 하시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내기 골프를 치러 가도 레슨을 안 받고선 내기 골프를 치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 그렇죠. 푼돈을 가지고선 내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해서 필드에 나가는데 아니 주식을 하시는 분이 그 돈을 막 5천만 원, 1억씩 갖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 그런 레슨도 전혀 안 받고 이 주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아했고요. 네. 그냥 물론 이제 취미식으로 그냥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좀 뭐 한번 경험을 해보자라는 어떤 측면에서 수익률 중요하지 않다. 그냥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가능하지만 그 이제 뭐 전 재산을 가지고 하시고 그분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자금이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안내를 받으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네.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란톡에 들어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아주 뜨겁고 핫한 분위기. 훈훈한데요. 정말 매일 밤 잠도 못 주무시면서 24시간 동안 노란톡방에 미국장이면 미국장, 우리 시장이면 우리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고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우리 노란톡방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핫한 이슈죠.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네. 오늘 정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3월 15일에서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과 외국인이 좀 페어하게 그 바닥에서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제도가 맞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맞고 또 거기에 이제 제도나 이런 그걸 정부에서 인정을 했고요.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나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징역형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높여놓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그런 제도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불리한 그런 고버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을 보고 시장이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주식 삼성전자 이런 건 사고 또 이제 해지로 위험에 대한 해지로 좀 본인이 봤을 때 좀 우량하지 않고 그런 종목들 내릴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이제 하락으로 배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위험을 분산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근데 시기 적절하게 딱 타이밍 맞게 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가 났을까요? 정말 성경 지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냥 운이 좋게 좀 타이밍이 맞은 것 같고요. SFA 반도체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좀 이제 운이 좋아서 맞은 것 같고 네. 좀 운을 항상 타고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도 좀 봐주세요. 결혼은 언제 할지,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이게 보니까 딱 보니까
이번 연도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올해요? 네. 어머, 노란 남편 톡방에 어디 있는 있어요? 저희 노란 톡방에 있는 어떤 회원이 아마 뭔가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뭐 앵커님하고 좋은 인연이 되고 싶으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뭐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어머,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제가 올해 안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공매도에 대해서 근데 벌써 공매도 네. 대상이 될 이런 종목들에 네.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셀트리온과 HLB. 네. 앞으로 이 종목들은 어떻게 흐름을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네. 지난번에 게임스탑처럼 이제 그 공매도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그런 대상자가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네. 이제 그 시장에서 보시면 좀 약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앵커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 종목이 하락했으면은 좋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종목이 하락하면, 하락하면요? 하락하면 기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방금 판 사람. 그렇죠. 네. 올라가면 배 아프니까. 네. 방금 판 사람이 주식이 하락하기를 원하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또 있어요. 하락에 베팅한 사람? 네, 그렇죠.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있고 네. 또 다른 한 명은 그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죠. 아, 네. 저가 매수 기회 삼을 수 네, 있으니까. 저가 매수에 사고 싶으니까 네. 자꾸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 종목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락에 베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수익을 얻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네덜란드의 그런 동인도 회사 때부터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남의 주식 회사라고 뉴턴이 그때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뭐 전 재산을 다 잃은 그런 또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막판에는 그런 공매도가 좀 활개를 치면서 네. 막 이제 소문을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공매도가 생기면 사실 뭐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분산하는 데는 좋은데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리포트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공매도를 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제 험담을 하는 거죠. 내려가면 자기한테 수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리포트를 낼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무슨 허위 사실을 뭐 공표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네. 그 공매도를 친 그 헤지 펀드의 대표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네. 내가 이 회사를 공매도를 쳤다. 예, 그냥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네. 이 전체 유통량의 140%를 내가 공매도를 쳤고 이거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그 어떤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 50% 정도가 올랐는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빨리 떠나라. 이 멍청이다. 이 회사가 무슨 어떻게 50%를 더 올라 미래산업에 전혀 뭐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딱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전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에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뭐를 했을 때 빨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장을 보는 식견이나 종목을 보는 식견을 키워서 그 리포트가 허위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요. 네. 근데 그 시트론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아니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다 모여 그래갖고 그 이제 어떤 이제 그 보여줬죠. 커뮤니티에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네. 이래갖고 다 같이 공격 이렇게 해갖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시트론은 결국에 떡실신을 했고 그 회사의 대표가 다시 유튜브에 나와서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사과했나요? 네 사과했습니다. 사과했고 네. 다시는 나는 공매도를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공매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리포트를 내지도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수 리포트 위주로 하는 회사로 변모를 하겠다. 그 회사는 원래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네. 그런 어떤 이제 뜨거운 맛을 보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한테 이런 거 안 먹히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공매도를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공매도를 치고 뭐를 하더라도 진짜 내려가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그런 헛소문을 내고 본인이 그걸 개인들한테 나와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가 섞이면서 이제 이 그쵸. 사단이 난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일단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런 식견을 갖는 좀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더라도 좀 페어하게 하자. 그런 시장의 헛소문이나 그런 걸 가지고 본인들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회사를 분석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어떤 장고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종목은 좀 피할 수 있고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면 되니까 꼭 공매도 많은 회사에 굳이 들어가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들 공매도와 싸울 필요가 없고 그 흐름을 읽고 아, 니들이 공매도 칠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줘 하고서 나도 공매도를 치면 되니까 나는 네. 공매도 없는 우량한 회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의 위험도 분산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니까요. 좀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직접적으로 그럼 네. 셀트리온이나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흐름 가져가야 될까요?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셀트리온과 네. HLB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쪽은 지금 그쪽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어디서 뭐 치료제가 나왔다, 백신이 나왔다 할 때마다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미 대선 테마를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미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뭐 더 올라갈까 봐 그 주식을 계속 사는 거는 자살행위죠. 예,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그 아직까지 살아있는 늦게까지 살아있는 뭐 녹십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좀 지나갔다 유행이. 그 지나간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망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인정하고요. 그리고 빨리 그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걸 왜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이미 다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계시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우리가 뭐 녹십자나 HLB에다가 뭐 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피하자. 그렇게 지금 공매도가 제일 많이 쳐져 있는 종목들이 뻔히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종목 가서 기웃거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빨리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 이거 틀렸구나. 빨리 매도 마인드를 갖고 손해를 좀 줄이고 나오자. 이런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그쪽은 좀 피하고 다른 지금 좀 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빨리 이사를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코스피, 네.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네. 한 12시쯤에 한번 출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낙폭 줄이고 상승 키워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네.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좀 놀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가는 네. 계속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장중에 저런 봤을 유연한 때 태도, 네, 네, 멋있습니다. 장중에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어차피 선물은 네. 크게 뭐 이렇게 흐름이 변동하지 않았었고요. 네. 어떻게 뭐 주식이 시작하면 하루 종일 오르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분봉의 흐름을 보면 그 부분을 좀 잘 따라가면서 좀 내리면 기다렸다가 다시 오를 수 있는지를 보고 사면 되고 잘 모르면 장중에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장 초반에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고 장 후반에 종가에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자꾸 내가 뭔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려고 하시고 그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내가 어떤 판단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베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관망을 하자. 기다리고 마지막 종가에 베팅을 하면 그 장중에 움직이는 흐름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흐르는 움직임까지 다 맞추려고 하지 말자. 굉장히 네. 피곤하다. 네,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오늘 12시, 정확히 12시쯤에 출렁일 때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강섭 전문가는 출렁이지 않는 주식은 없다.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수급 상황에서도요. 네. 양시장에서 나란히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흐름이 조금 약간 네. 특이한 점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화면을 연결해 주시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연결 슉 오늘의 그런 연결해 당일 매매 드리겠습니다. 추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이제 보시면은 그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보시면 한 4,2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뭐 여전히 5,700억에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요즘에- 진짜 맨날 파네요. 네. 기관이 이거 지금 매매가 완전히 지겹습니다. 꼬였습니다. 지금 이게. 네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도 기관들의 매매를 보면서 답답한데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뭐 끝도 없이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매도하면은 나중에 다시 사야 될 텐데 뭐 기관들은 주식을 그냥 아예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초반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가요. 조금 이제 이쪽에 당일 추이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은 지수고요. 지수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니까 좀 스마트하게 사다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지수가 이제 올라온 건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 좀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장 후반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 걸 보면 오늘 저녁 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네. 이제 흐름이 뭔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또 네. 장중에 이제 그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물의 흐름이 괜찮아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장중에 미국 시장 선물이 괜찮은 경우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확연하게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오늘 저녁 때 이제 그 이슈가 있나요? 네. 미국의 여는 총재 3명이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페드 그 회의를 할 때 FOMC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투표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내일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네. 재무장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게임스톱 사태 게임스톱 때문에요. 때문에?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헤지 펀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를 뭐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게 좀 긍정적인 재료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그 공매도를 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또 반면에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예전에 옐런이 재무장관 페드 의장 시절에 그러니까 옐런이 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무게감이 있냐면 지금 파월이 그 페드의 의장이잖아요. 네. 이제 그 전에 옐런이었거든요. 옐런 전엔 버냉키였고요. 근데 네. 그 옐런이 예전에 페드 의장을 했던 그 옐런이 지금 재무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마 너무 잘할 거예요. 근데 재무장관의 그런 자리에서 그 주가에 하락을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굉장히 조심을 할 거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 조심은 미리 조금 하자. 어차피 그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네. 분들이 뭘 모르시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나라 거잖아요. 미국은 페드가 나라 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 페드가 돈을 찍는 페드가 민간 기업이에요. 그게 어떻게 유래가 된 거냐면 네. 예전에 미국이 그런 남북 전쟁을 하고 뭐를 할 때 돈이 없을 때 그 돈이 많은 록펠러나 그런 로스차일드 그리고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돈을 빌렸어요. 예, 빌려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페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드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함부로 참여를 간섭을 할 수 없고요. 페드 의장을 정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페드 의장은 사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드 의장이 뭔가 발표를 할 때 옆에다 재무장관을 붙여놓고 페드 의장이 말을 하면 그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고 옆에서 재무장관이 다시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예전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요. 저는 그 트럼프가 무슨 작전 세력의 그런 어떤 우두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트럼프가 자꾸 뭐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계속 받쳤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그렇게 뭐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고 뭔가 시장에 좋을 만한 재료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서프라이즈한 거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양쪽을 좀 열어놓고 약간 이제 우리는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해서 좀 놀랐으니까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면서 현금화를 조금 하면서 좀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내일 저녁이니까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상황을 좀 보면서 또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게임스톱 이슈에 관련해서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보면 기아차와 애플의 협력 소식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네네네. 근데 현대차 그룹은 오늘 또다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도 오늘 현대차 주가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장중에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네. 우리 히든카드 보지 말자. 네, 히든카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는 조금 오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시장에서 식상이 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예, 물론 오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주고 저도 물론 자동차를 주도주로 계속 갖고 있고 미래적으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훨씬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뉴스가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마다 그런 어떤 그 종목들마다 움직이는 그런 폭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요.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뭐 현대차나 이런 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발표가 나오기 전에 네. 그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여주면 그때마다 좀 수익을 챙기자. 챙기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또 좀 저가에서 담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종목이 내려와도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함정에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뉴스로 인해서 뭐 시장이 혹시나 그 전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부분의 뉴스를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뉴스가 오히려 나왔을 때는 시장은 그날 바로 그 크게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만약에 현대차가 그걸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거기서 급등을 주면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확정이 됐구나 하고 따라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자.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또 다른 눈여겨볼 섹터들 있었나요? 네, 오늘은 뭐 다른 섹터보다 뭐 자동차였죠. 아무래도 예, 자동차의 아무래도 이제 날이었죠, 그 전에 오늘. 예, 네. 뭐 섹터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여러 섹터에 다 분산 투자할 필요 없죠. 예,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게 지금 주도주고 물리더라도 거기서 물리자. 그래야 하락이 나와서 끌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남들보다 좀 빨리 탈출할 수 있고 밑에서 추가 매수했던 게 가장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요. 왜 항상 주도주가 움직이고 주도주 안에서 하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자꾸 주도주를 안 하시고 자꾸 조선주 하시고 왜들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시장의 중심 종목을 하자. 그리고 주도주를 하자. 혹시나 시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도주에서 물려서 내려가자. 그래야 자신 있게 밑에서 담을 수 있다. 그래야 그게 다시 빨리 올라오고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고요. 자꾸 주변 주식들을 하면서 자꾸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소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랑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오늘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그 전에 신강석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신강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종공업은 수익률 12.4%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수익률 12.1% 기록하고 있습니다. 3기는 3%, 레이크 머티리얼즈 4.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화면에 보였던 네. 그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좀 비중을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방금 전에 올랐던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15%, 10%, 20% 하면 65%죠. 네, 지금 전체적인 비중은 주식의 65%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주식의 100%를 넣어놓는 건 아니다. 네.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평상시 때 한 70% 정도만 주식으로 들고 있자. 30%는 30% 정도는 항상 그 예상치 못한 하락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항상 필요해요. 네. 그래야 시장이 하락을 해도 뭐 내려오려면 내려와 봐라. 나는 현금이 있다.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100%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시장이 내려갈까 봐 무섭고요. 내려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못 하고요. 내려가도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적으면 늘 수 있는 용기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트에서 종목들의 그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비중 자체를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지난번에 포트를 구성할 때 세종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10%, 10%, 10%, 10%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갖기보다는 40% 정도의 비중이 있는데 시장이 내려오면 아 이때가 기회다. 10%씩 더 담고 묶고 더블로 가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저가에서 매수가 되니까 저게 하루 이틀 반등이 나왔을 때 전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다 돈 거거든요. 제 실제 계좌도 그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올 때 사실 저는 그 유료 회원분들하고 시장에서 이제 현금화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환호를 할 때 저는 미리 들어가 있던 자동차 그런 주도주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보자. 그렇다고 뭐 많이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서 좀 챙기고 좀 다음 시장을 보자, 다음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그냥 일단 보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제가 다우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뭐 보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오늘 그 연방은행 총재 세 분이 뭐 연설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그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내일 재무장관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그 주최한 그 옐런의 어떤 그런 제가 내일 방송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뭐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약간 조심은 하자. 하지만 무게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조금 현금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장은 부양책으로 이슈가 옮겨갈 거예요. 근데 부양책은 무조건 됩니다. 그거는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슈로 뭐 장중에 변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변동성이 기회다. 뭐 잡을 수 있게 현금을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강서 전문가가 추천해주신 종목들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신강서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인데요. 저는 신강서 전문가 하면 지난번에 추천해 주시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간 SFA 반도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모르지만요. 내일 또 상한가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을 만한 주식으로 가져왔어요.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네네. 자꾸 부담을 주시니까 내일 좀 아니에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네네. 바로 상한가 갔으니까요. 네. 제2의 FA? 제2의 SFA 반도체인데 SFA 네. 반도체를 기다려보면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일단은 네. 지금 SF 반도체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스 그 반도체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그 자동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던 것처럼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반도체 쪽으로 아마 매기가 좀 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순환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처음 진입하기가 좀 편하고 시장의 좀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고요. 종목명은 LG입니다. LG요? 네네네. 오, 대장주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제가 LG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LG전자요 이렇게 자꾸 네, 말씀을 LG 하시는데 화학이요? 아니요, 그냥 LG요 이렇게 그냥 LG. 네,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물론 LG전자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LG에 좀 주목하는 거는 네. 이 LG가 두 개로 이제 그 LG가 나눠지거든요. 인적 분할로. 나눠지는 맞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LG라는 종목 자체는 시장의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많이 미치는 종목은 아니어서 처음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LG전자가 그 마그나하고 이제 그 합작법인을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한다고. 1조 대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네. LG전자가 뭐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LG전자는 2013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그런 전장 부품 쪽으로 계속 그 사업을 확장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좀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랑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뭐 한 5조 정도 매출을 낸다. 내년에 7조를 낸다. 내후년에 이제 10조를 내겠다. 2년 만에 2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컨센서스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LG전자를 갖고 있는 지금 기존의 LG와
새로 이제 LG를 분할을 해요. 그러면 그 새로운 LG는 LG 상사와 LG 하우시스와 그 실리콘웍스 그리고 LG M&A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분리하는 이유 자체가 그 형제 간에 이제 그 구본무 회장 그 아들이 지금 이제 LG를 끌고 가고 있는데 새로운 그 형제가 이 새로운 LG를 끌고 가겠다. 하나의 계열사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거,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원래는 회사 분할 이전에는 조금 사이드에 있었던 종목이죠. 뭐 LG 하우시스, 뭐 부각을 못 받았어요. LG 상사 뭐 이런 것들은요. 근데 그렇게 따로 빼내서 새로 경영을 하면 분할 이후에 그 신설 법인 자체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경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동안에 그쪽에 있는 LG 하우시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그것 좀 다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기존에 새로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LG도 굉장히 이제 이쪽 좀 저평가돼 있고 이제 그 약간 소외돼 있던 그 회사들이 나가니까 알짜들만 남잖아요. 네. LG 화학, 뭐 LG 전자 뭐 이런 것들만 남으니까 이거 회사가 좋아졌다라고 아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해갖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주가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갰을 때 하나는 이제 좋아진다. 둘 중에 뭐가 좋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주가가요. 근데 이 LG는 제가 봤을 때 둘 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새로 같이 네. 평가를 받고, 근데 다만 이걸 이제 그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네. 이게 일정이 이제 5월 27일 날 상장이 되는데요. 4월 달부터 한 달간 이제 거래 정지가 돼요. 그 네. 동안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5월 27일 날 다시 상장이 되니까 자금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뭐 심지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100%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놀아야 됩니다. 그냥 놀아야 되고 조마조마하겠죠. 한 달 동안 시장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내 주식이 다시 상장될 때 그게 동시호가 때처럼 뭐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가격이 확 바뀌어서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랜덤 박스 같은 거예요. 네. 박스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제 박스를 꽁꽁 싸매놨다가 네.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서프라이즈하게 터지느냐 아니면 뭐 잘못되느냐 이런 어떤 랜덤 박스 같은 거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비중 관리가 중요한데 네. 저는 이게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대되네요. 네, 요 랜덤 네. 박스 되게 궁금하잖아요. 랜덤 박스. 네, 굉장히 네. 좀 약간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나눠지면 네. 기존 LG는 이게 비율이 있어요. 네. 그래서 0.91 대 0.08. 그러니까 LG 100주를 갖고 있으면요. 기존에 있는 LG가 91주, 신설 주식이 8주인데 이 8주 너무 주식 수가 적으니까 이걸 액면가를 이제 쪼개 갖고 5개로 쪼개요. 그럼 액면가를 1,000원으로 쪼개서 이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LG 91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 44주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현금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이 배정 기준일이 4월 30일이에요. 네. 아직 좀 많이 남았죠. 4월 30일. 4월 31일부터 이제 그거를 4월 30일 날 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전 D-2일 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이 LG를. 그리고 4월 29일부터 하루 전날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거래 정지됩니다. 그리고 랜덤 박스가 그 5월 27일 날 열리죠.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기대할 수 있는데 뭐 그때까지 들고 가는 방법은 그때까지 뭐 꼭 들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이틀 전에 사도 돼요. 그 랜덤 박스만 이제 궁금하면.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도 이게 올라갈 거다라는 징후들이 지금 보여요. 그게 뭐냐면 LG 하우시스가 그 적자를 내던 자동차 소재 부분을 현대 BNG 스틸에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BNG 스틸이 그걸 가졌다고 해서 지금 며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LG 전자에서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 핸드폰 사업부를 이걸 네. 없애느냐 매각을 하느냐 지금 그런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LG 그룹 자체는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고 뭔가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LG가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들어봤을 때 아마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 LG가 좋아질 것 같나요? 아니면 안 좋아질 것 같나요? 앞으로요. 그냥 좋아지겠죠. 주린이 입장에서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네. 이제 신강소 전문가의 말씀은 맹신합니다. 저도 결혼시켜 주셨잖아요, 올해. 아, 네, 그러네요. 네, 결혼 꼭 맞아야 시켜드려야 돼요. 되겠네요. 그럼요. 네네네. 전문가님 말을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이런 어떤 전문가 분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우면 네. 그냥 그 전문가의 데이터를 보고 네. 그 전문가에 대한 또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냥 뭐 그 전문가가 무조건 뭐 100% 맞는 그러니까 전문가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난 시장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여러 데이터를 봤더니 저 전문가가 제일 그래도 좀 납득이 되고 그리고 제일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한다. 네. 그런 부분이 내 생각이랑 들어보니까 좀 결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믿고 그냥 그 전문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진입가, 목표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손절가까지. 네. 사실 LG는 그냥 내려오면 계속 사고 싶어서 네. LG 이번에 내려올 때 더 내려와라 했는데 네. 제가 예전부터 여기 올라갈 때부터 차트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아 이거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조금 기다려보자. 내려오겠지. 뭐 시장이 어떻게 맨날 올라가냐. 그래서 내려오면 이걸 가장 먼저 1순위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왔길래 사실 저는 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잡는 걸로 하고요. 네.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고 만약에 빠지면 더 살 거고요. 멋지시네요. 네,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은 이 11만 원대에 부딪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팔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적으로 모아갈 거고요. 네. 아마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이거를 길게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근데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보시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시간 별로 없죠. 네, 네, 주봉으로 맞아요. 보시면 센스. 예, 네. 2007년도부터 네. 지금 2020년도까지 13년을 이 박스에 갇혀 있었어요. 13년을 이 박스에 갇혀 있다 이 박스를 뚫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13년이 갇혀 있던 박스가 뚫렸는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보통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횡보를 했으면 횡보한 이 길이만큼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냥 좀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냥 나는 그냥 뭐 코스닥 이런 거 막 움직이는 급등락 이런 거 싫다, 무섭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LG를 좀 시장이 내려오고 이럴 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나 뭐 되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규 추천 종목 LG에 대해서 이거 뭐 거의 그냥 무조건 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절가는 없고요.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 노란톡방에서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분이요. 첫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고요. 14,9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넷게임즈 한번 종가 살펴볼게요. 오늘 보합 마감하면서 15,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넷게임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총 7종목 올라왔는데요. 한 네. 종목당 1분씩 가겠습니다. 지금 7분 남았고요. 예. 네, 넷게임즈 화면 보여주시죠. 또 말씀 네. 빨라지셨어요. 네. 네, 이 종목은 넥슨이 대주주고요. 네. 크래프튼 상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아요. 네. 예,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 흑자 전환했고요. 지금 그 전에 적자였다 흑자 전환했고 재무비율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30%대 정도로 영업이익률도 좋아요. 일단은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려오면 이 밑에 정도 내려오면 이 하단에서는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크래프톤 상장할 때 뭔가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뭐 보유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저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이요. 덕산 테코피아 21,0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덕산 테코피아 0.27% 상승하면서 18,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종목은 소재 관련주예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리고 OLED 이런 소재 관련주고 회사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이쪽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조금 거래량이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쏟아지면서 내려오긴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좀 받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뭔가 어떤 재료로 단기적인 재료로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좀 매도 차익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공교롭게 거기서 또 밑으로 좀 안녕하면서 좀 이게 크게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는 손상시키지 않았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 밟고 있고요. 결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좀
괜찮은 회사라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 있는 어떤 회사 하나를 인수했어요 얼마 전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그런 어떤 미래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런 OLED도 이제 나중에 차량이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괜찮은 회사고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좀 모아가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도 저가에 있다. 이 주식 괜찮다. 이거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분이요. S맥이고요. 1,86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S맥은 0.66% 상승하면서 1,5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S맥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차트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입니다. 네, 이 종목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터치스크린 모듈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삼성전기에서 분사해갖고 지금은 뭐 다른 회사가 오성 그 대마초 테마주 있는데 그쪽 그룹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네. 회사 이름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번 시간 없으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일단 그 전에 이거는 합병 이슈로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어떤 그런 바이오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금호HT 뭐 그 자동차 부품주 예하 자회사로 갖고 있는 두 개 회사를 합병을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호재로 떴는데 그리고 나서 잘 가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밑으로 뚫리면 뭐 회사 체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지금 추세 깨졌습니다. 120선 이탈했고요. 그 위에 다시 올라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지금 밀리고 있고 이거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은요. 현대상사 17,8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상사는 오늘 0.3% 하락하면서 16,400원에 거래 마쳤어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보유하면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업종을 보자. 예, 동일 종목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종합상사 관련주예요. 먼저 지금 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GS 글로벌. GS 글로벌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현대상사만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현대상사 요 패턴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패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보세요. 지금 이 모양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돌고 있죠. 그리고 가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가 밑으로 깼죠. 이거 속임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랑 동일한 패턴 하나 보여드릴게요. HDC 산업개발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거 가리면 이렇게 가리면 지금 현대상사하고 비슷합니다. 현대상사 올라가려고 하다가 밑으로 눌렀죠. 밑으로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여기서 밑으로 깨는 이런 속임수 그리고 나서 급등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대상사 동종 업종이 다 가고 있다. 현대상사만 지금 눌렀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뭐 실적이나 이런 건 어차피 종합상사도 안 좋지만 향후에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종합상사주 앞으로 괜찮다, 유망하다,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현대상사 두 개 중에 양쪽으로 반반 가지 않고 예전 다른 방송에서 현대상사 하나로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맞췄습니다. 포스코는 계속 가고 있는데 현대상사 지금 눌리고 있는데요. 버티고 밑에서 추가적으로 담으면 이 기간에 담으면 이거 수익 반드시 난다. 이렇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분은요. 대웅제약 166,500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대웅제약은 1.24% 내림세 보이면서 15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대웅제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끝났다. 제약주 네. 끝났다 말씀드리고요. 제약주 끝났다. 하지만 지금 팔기도 애매하다. 네. 이미 손절가도 좀 애매하다. 이거 좀 고생하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게 지금 14만 원, 13만 원, 지금 13만 원, 12만 원 여기까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거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버티다가 아작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선주처럼 대선 하기 며칠 전에 급등했죠. 오고 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이날. 당선되면 이런 패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회사 클 것 같아갖고 계속 사면 계속 끌려 내려오거든요. 이게 딱 대선주 패턴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임상 삼상이랑 이런 거 발표돼서 성공했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반응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요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료 가지고 임상 상상을 성공했고 먹는 경구제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움직인 게 요 정도인데 이거 뭐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히든카드 보지 말자. 히든카드 나오기 전에 급등해주면 적당히 먹고 챙기자. 욕심 부리지 말자. 제가 욕심 부리면 이런 대참사 벌어진다. 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이미 대참사 맞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거 팔기도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좀 지켜보자. 근데 이쪽 종목 하지 말자. 수익 내고 싶으면 자기 능력 있으면 이거 빨리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자. 그냥 주도주 가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주는 이제 트렌드가 끝났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은요. 삼성중공업이고요. 7,305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3.25% 하락하면서 6,2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6,2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 삼성중공업 지금 차트 보이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업종을 보라고. 이 종목 개인 배열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국조선해양 보면 됩니다. 업종 똑같습니다. 네. 네, 모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올라왔다가 지금 밑으로 꺾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오래 걸린다. 네, 이거 삼성중공업 이거 들고 버티셔도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한국조선해양을 보여드리냐면 네. 한국조선해양이 이슈가 있어요. 요즘에 조선주 뭐 수주 많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죠. 그거 가지고 이거 버티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어떤 인기가 없는 종목이죠. 수주가 나와도 회사에 그렇게 큰 영업이익을 주지 못하고요. 지금 뭐가 대기하고 있냐면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병을 승인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승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LNG선 때문에 그런 어떤 독과점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지금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다 승인이 났어요. 근데 유럽, 중국, 일본에서 승인이 나야지 이게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합병이 안 되면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주가 흐름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 둘이 안 좋아지면 삼성중공업은 혼자 올라갈까요? 다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돈이 안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합병을 승인을 내는 이유가 먼저 할 텐데 유럽이 먼저 할 텐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의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작년에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지 말고 그냥 빨리 주도주 가자. 뭐 자신 있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그냥 주도주 가서 수익 내는 게 낫다. 그리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 정리 못하면 다시 종목 흔들릴 때 더 내려갈 수 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3% 떨어졌어요.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날아갔는데 조선주 지금 오늘 3% 떨어졌습니다. 이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내려가다가 진짜 시장 하락까지 나오면 이 밑으로 그냥 여기까지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과감하게 그냥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과감하게 의견 주셨고요. 바로 저희 시간상 마지막 한 분만 더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은 한진칼이고요. 68,000원, 비중 21%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한진칼은 보합 마감하면서 62,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한진칼. 네. 이 강성구 펀드가 대한항공 그 경영권 인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슈가 됐던 회사인데 이 지금 예전에 이 앞에서 거래량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 이 앞에 인기 있을 때 안 하고 왜 지금 죽어가는 거 하고 계시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미 없다 이거. 왜 시장에 지금 인기 있는 종목 지금 뭐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뭘 하고 있고 마그나하고 LG하고 지금 뭘 하고 있고 그렇게 자동차 반도체 지금 반도체 모자른다고 난리 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지금 아무도 모르는 한진칼 강성구 펀드랑 이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간 건데 지금 다 승패가 확정됐고 이제 이슈가 없는데 이런 지주회사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잘 안 하는 판에 더군다나 한진칼 웬 말이냐. 이거 빨리 매도하고 딴 거 하자. 의미 없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원하게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는데도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 모두 다 도와드리려고 말 빨라지신 거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000004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1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아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